저희가 이제 교육 전문 매체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학생들 하면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업 체험.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취지로 오늘 또 우리 오상 교수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에픽 방송 학생 기자들이라든지 그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이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에픽 방송에 이제 학생 기자라는 걸 저희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자단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 기자단이 진로 체험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직업들을 취재하면서 자신의 그 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길에 대해서 여쭤보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글도 써보고 블로그도 만들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꿈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향후 이제 기자단 5만 명에서 그냥 10만 명 정도 양성을 종이 기자단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 기자단, 진로심 기자단이 있는데 올해 또 진로교육 원년회로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마 우리 변생 교수님하고 김효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꼭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가지고 제가 편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배한성 교수님께 먼저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 목소리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세트 형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런 것이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목소리가 어리실 때부터 이렇게 좋으셨었나요? 그런 기억은 뭐 별로 없고요. 중학교 때 우리는 그때는 뭐 국어 시간 같은 때 학생한테 읽게 했어요. 그럼 잘 해줘요. 날 시켜달라고. 잘 뽑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읽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는 아나운서 목소리 좋으면 아나운서를 연상하던 시절이 여기 1950년대니까 뭐 옛날 얘기죠 아주. 그래서 배한성은 목소리가 좋아서 아나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내 목소리가 좋구나 안 좋구나 그런 거에 대한 감은 없었고 목소리가 좋아야지 성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너무 좋은 목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냥 평범한 목소리. 예를 들면 송강호 씨 같은 스타일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아마 배우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훌륭해요. 송강호 씨 같은 그런 배우가. 성우도 목소리에 좋고 나쁨의 시대가 아니고 그냥 친근하고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누구나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성우의 매력이라는 것이 뭐 있을까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목소리 하나로 뭐 신도 했다가 악마도 했다가 왕자도 했다가 거지도 했다가 뭐 사기꾼도 했다가 종교 신앙인도 했다가 그렇게 목소리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 그것도 목소리 어디서 빌려오는 게 아니고 늘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또 그걸 듣는 분들한테는 상상 공상을 하게 해주니까 지금 시대는 또 상상 공상을 창의성으로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상상 공상까지 해서 그게 창의성까지
네. 창출하게 된다면 네. 이 직업은 정말 아주 매력있고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많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어린 나이에 어리셨을 적에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많이 그런 시절을 겪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계기로 그런 성우라는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또 별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당시 상당히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화를 많이 보신 세대였죠. 그때는 영화 보기가 힘든 시대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분이라서 서울 여상이라고 역을 다니면서 영화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옛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엄마가 아니고 신식 엄마였죠. 그러니까 당신이 본 영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동화나 무슨 옛날 얘기를 듣고 자란 게 아니고 엄마 그건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엄마가 해주는 얘기가 너무 신비스럽고 그랬죠. 그래서 영화는 뭔가?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이렇게 풍요롭고 아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세계 각국을 넘나들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동네 외에는 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외에는 다른 데 가보지 못하고 뭐 이런 환경이 아주 척박하고 그랬죠. 근데 그 영화 속 세계는 뭐 미국은 물론 유럽 다른 나라는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런 자동차가 있구나. 저런 건물이 있구나. 저런 뭐 무슨 저 건축물이 있구나. 이런 환상에 젖어서 영화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영화다. 거기에 등장하는 영화배우 나도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영화배우를 꿈꿨다가 이제 인물 때문에 영화배우는 목소리 배우가 되자. 그러니까 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물질적인 그런 덕은 못 받는데 엄마의 그 재능을 물려받는 그런 복이 있었죠. 우리 아직 가정 환경 어려운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우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은 특별히 어디서 배우셨나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친구가 넌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잘할 수 있었을 거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막 영화 보고 와서 흉내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특히 그 허준호 씨 아버님 허장강 선생님이라고 아주 뭐 당대 대단히 유명한 그런 영화 배우셨어요. 그 선생님은 아주 톡톡하죠. 목소리도. 봐, 오마나 일편 앞바다에 해가 들어오는데 거기 다이아몬드가 실려있단 말이야. 오마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이아몬드 비가 맞을 테니까 오늘 밤 만나서 뽀뽀나 할까? 예를 들면 영화 보고 그런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처럼 영화를 보는 학생 아이도 없었고 그런 걸 보고 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지금은 아마 엔터테이너적인 아이들이 없던 시대에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 야 너는 뭐 천재 같다. 넌 영화 배우 해라. 너는 뭐 목소리 배우 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흉내를 낼 뿐이지 기초가 없는 게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왜 이 교육이 필요하냐면 대학교에 가서 서울예술대학교 방송과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원경 교수님이라고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원경 교수님은 신구 선생님한테 이원경 교수님 그러면 그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신다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스승이신 분이 와서 연기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분한테 기초를 탄탄히 배웠죠. 그러니까 목소리 조건도 괜찮아. 뭐 마침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방만족인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거기다가 연기 기초를 탄탄히 배운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료
선후배 분들보다 저는 일찍 쟤는 주인공으로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키우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연기의 기본을 잘 배웠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간 많이 시청을 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성우든 뭐 다른 걸 하든 그거와 관련된 기초 공부를 탄탄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잘 귀담아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우일을 하시면서 녹음실에서 있었던 어떤 좀 재미있는 상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되게 NG를 냈을 때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근데 나는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NG를 별로 안 내서. 이거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NG를 내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 NG가 많이 나고 내 스스로 NG를 내고 그러는데 젊은 시절에는 NG 내는 거를 싫어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NG를 안 낼까?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부족한 게 좀 아쉬워요.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우라고 하면은 목이 생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목을 관련한 특별한 비법을 갖고 계신가요 따로?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어떤 분은 뭐 보험 들었냐 그런데 보험도 안 들었고 다만 우리가 성장할 때도 일찍 담배를 피운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 때 이미 담배를 피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중학교 때는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하는 시절이에요. 제가 담배 피우면 나도 담배를 피워야 돼. 그래서 나도 그 담배 꽁초를 주워다가 그때는 지금은 뭐 신문지들이고 뭐 종이가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신문지도 잘. 그래서 밀가루 푸대 종이 그게 이제 담배 같은 걸 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게 화학 덩어리 같은 거였어요. 뭐 두껍게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피워서 나도 그때 우리 마누는 친구한테 치는 거를 꿀리기 싫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배우려고 했는데 뭐 목이 타는 거 같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꿀리고 말자 하고 안 배웠어요. 담배 안 배운 거를 내가 생각하면 내가 잘한 일 중에 담배 안 배운 거 아주 잘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목에 대해서 평생 목을 썼으면서도 이 목소리를 존중하거나 아끼진 않아서 목에 미안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담배 몰래 피운다고 그러는데 참 잘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성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요. 우리 맥가이버, 뭐 가제트 형사, 콜롬보, 제임스 딘, 이소룡, 성룡동 아주 2만 명이 넘는 그런 캐릭터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 뭐 또 있으신가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뭐라 그러나 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배역이 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열정을 쏟은 거는 대단해요. 이 배역은 뭐 대충 해도 되겠다. 이 배역은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사실 일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일은 다 어떻게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그 질문 굳이 어떤 작품을 하나 예를 든다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모차르트를 그린 그 아마데우스 그 영화. 물론 그 영화는 그 희곡이었고 피터 셰퍼라는 유명한 희곡 작가의 상상력으로 샬리라는 그렇게 라이벌 관계고 뭐 엄청난 갈등 관계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러죠. 근데 두 사람을 그렇게 등장시켜서 그 이제 연극으로도 히트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그랬는데 많이 가공된 그런 모차르트의 모습이죠. 근데 그 톰 헐스라는 배우가 1분이 60초인데 60초마다 하여튼 1초마다 연기를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본 배우가 그렇게 다양하고 아주 복잡 미묘하게 하면
어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잡 미묘한 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 배역이 나름 아주 힘든 그 정말 왜 우리가 40.19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더 뛸 여력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 그냥 벌러덩 눕는 것처럼 그 녹음 끝나고 나서는 나도 체력이 그때만 해도 아주 체력이 좋고 그랬던 데거든요. 근데 정말 탈진한 것처럼 그랬던 기억은 그 작품이 더 많이 있어요. 저도 보시면 그 당구공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래. 던지고 막 하고 있을 때 네네네. 약간 뭐 사이코틱하다가 막 울다가 뭐 정신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순방지축에 뭐 천재와 바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그런 대망나니가 없고 맞아요. 기억나요. 그 외화 저기 영화극장이라고 네. 봤는데 그걸 아주 아주 통출한 배우가 너무 정말 잘했죠. 그러시구나. 그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영문학이 아니고 방송 방송과였으니까요. 그 영문학에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영어를 잘하신다고 네? 인터넷에 이렇게 아유 아니. 이렇게 주무시다가 꿈을 꾸실 때 영어로 하신다고. 이거 누가 해놓은 시나리오인지 이거 한강 시나리오. 인터넷 못 믿겠네요. 그리고 이 자신의 삶과 다르게 이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자는 그 Think Different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해서 그게 키워드가 됐지만 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안 했었죠. 난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내가 시나리오를 보고 거기 나오는 소년 병사를 보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나리오를 구하는 이런 일도 하는 학생이 없었고 중학생 아이가 내 영화 배우가 되겠다. 영화 배우가 되려면 시나리오를 구해서 시나리오를 읽어라. 그 시나리오를 구하는 그런 일도 안 했고 그리고 영화 배우가 돼야지 막연히 그랬는데 나는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다가 소년 병사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면 영화사에다 편지를 보내보자. 그래서 영화사에다가 내가 내를 쓰는 이게 아니어서 어머니가 글을 잘 쓰셔서 엄마가 이제 글을 써서 보냈더니 그래서 그런지 답장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보라고. 지금처럼 디카를 막 찍던 시절이 아니죠 그때는. 뭐 옷 빨아서 가려입고 그러고 가서 사진관에서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답장은 왔는데 본 배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로 끝났죠. 나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중학교 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는 없었던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을 난 중학교 때도 다르게 생각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게 임권택 감독님 작품이었어요. 임권택 감독님 1962년에 데뷔하신 영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임권택 감독님한테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됐나? 임권택 감독님 영화에 그 얘기를 내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이 사람아 그거 50년 전에 그 참 좋은 얘기네. 그러더니 어느 날 연락을 하셨어요. 그냥 좀 한 컷 나오는 영화인데 당신 출연하겠냐? 아니 한 컷 아니야 그냥 반 컷만 나와. 지나만 가라 그랬더니 내가 출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영화 촬영을 했어요. 그 안성기 씨가 주인공인데 김훈 씨의 화장이라는 영화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한테 52년 전에 중학생 아이가 편지와 사진 보냈던 그 인연으로 출연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50여 년 전에도 네. 아, 영화 배우야, 이거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요거까지만 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나는 네. 충동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한경사와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 그러셨구나. 참 공감이 가는 말씀, 기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대학에서 이제 정평이나 있으신데 인기 비결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의외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기초 공부에 아주 수월했더라고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 이 건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있는데 흔들흔들 하듯이 네. 이 기초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네네. 아주 그냥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네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은 꼭 어느 선생한테 가서 꼭 배워라. 아, 그게 어떤 그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 그 시험 때 대본 한 장만 딱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더빙을 해서 시험을 치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거로 한번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업 시간에 그냥 나는 꼭 메모를 해요. 아, A 학생, 쟤는 저런 면이 좋고 저런 면이 좀 아쉽고 그렇게 해서 평소 때 평가하는 거지 뭐 시험 그거는 뭐 그 시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네. 녹음을 해보자 그렇게 하죠. 나에게 시험이라는 것도 없고 교재도 없어요. 아,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분은 뭔가 다르다. 네. 다른 교수님하고 교수 방법이 다르다. 아, 그런데 기초도 또 잘 배운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비결이 있구나. 기본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성우라는 직업이 정말 이제 전문직이고 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인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예인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FM 방송 그 학생 기자들, 이제 고등학생 기자들도 보면은 성우가 꾸민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직업을 성우라는 직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우리 때는 이제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뭐 맞지 않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성우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성우만 꿈꾸지 말고 토탈 엔터테이너가 돼야지. 지금 성우를 많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우의 역할이 많이 변해져 있어요. 내가 할 때는 라디오 드라마도 많고 외화 녹음도 많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라디오 드라마가 뭐 아주 그냥 사양적인 그런 장르가 돼 있고 외화는 그 경제 논리 때문에 도를 안 들이고 자막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우들의 역할이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 해설 이렇게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시대가 변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지금 같아서는 성우만 해가지고는 본인 그 만족도나 직업 만족도나 네. 그런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그 캐릭터 같은 캐릭터를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게 괜찮아도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일본에 갔었었는데 일본도 아주 바쁜 사람들만 본 직업 성우를 하고 네. 덜 바쁜 사람들은 성우를 부업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뭐 후배들한테 늘 성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우를 부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것도 개척을 해놔야 된다. 하나만 이렇게 매달려서는 우리가 전문가 바보라고 그러죠. 거기는 전문가인데 다른 거는 바보라는 거죠. 전문가 바보가 되지 말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 20여 년 전부터 네. 나는 성우를
나는 뭐 죽어도 성우 배한성 죽었다 그런 사람인데 성우를 부업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일을 했죠. 그래서 오로지 성우 하나 이거는 시야가 상당히 좁은 거고 좀 더 넓게 토탈 엔터테이너여야 된다. 말씀이 이제 멀티형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저희 이제 FM 방송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이제 청소년, 대학생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한테 그 표현력 증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실전에 자꾸 부딪혀야 되더라고요. 진짜. 네, 나도 나라고 뭐 방송 마이크 앞에 쓰고 카메라 앞에 쓴다고 말을 다 잘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말을 막 자꾸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해야 늘더라고요. 내 경험에.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이모티콘이나 하고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활발하게 뭐 얘기하고 토론하고 뭘 발표하고 아니면 그 발표는 연습을 혼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본인이 훈련을 해야 이 성우가 되고 싶은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좀 있을까요? 나는 그럴 때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최고가 될 것이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근데 최선을 우리가 이따가 내일 나중에 그런단 말이죠. 지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느 나라 어느 세대에게나 진리일 거예요. 최선을 다 안 하니까 문제죠. 최선을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면 뭐 성공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살같이 이런 자살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요즘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게 우리나라가 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더 많다. OECD 뭐 자살 뭐 이런 거가 아직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한국생명의전화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살자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또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랬을 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랬었죠. 근데 내가 그때 만약 죽었었다면 글쎄 뭐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더 살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는데 지금 어려운 거지 계속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방송국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이 죽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할 만큼. 근데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네, 저희가 같이 살자라는 표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는데 그 성우를 꿈꾸고 있는 저희 FM 방송 이제 학생들, 시청자들,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한문이 외계어처럼 뭐 전혀 그 감이 없잖아요. 나보고 이제 당신의 삶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냐 그런 질문도 해요. 학생들한테는 글자를 써주면서 해야 될 텐데 나는 불광불급이라고 그러죠. 불광불급.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화배우는 이 인물 갖고 이 키 갖고 영화배우 안 되겠다. 성우를 하자. 그래서 성우를 생각하면서부터는 나는 이 소리 성자만 보면
목소리 성자만 보면 그냥 가슴이 막 하여튼 두근거렸어요. 그냥 목소리 성자만 보고 그냥 이 성자가 왜 나왔지? 막 이러고 미친 아이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성스럽게 여기시고 스튜디오를 제가 들은 바로는 성전을 여기신다 이렇게 또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 드리겠습니다.